이젠 우리 엄마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상속세, 이젠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11월 초에 나온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다뤄볼까 합니다. 2020년 11월 1일 한국경제 기사 내용입니다. 30억 상속세금 3억 2천만 원, 10년마다 7억씩 증여할 땐 빵원. 상속세로 속상하지 않으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겠죠.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금융재산은 2억까지, 장례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상속세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를 빼준다. 자, 이런 머릿말 기사가 있었고요. 이 기사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기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상속과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공제 규모가 상속세액을 결정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자,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율 체계다.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1억 원 이하의 10%가 최저고 30억 원 초과의 50%가 최고다.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도록 과표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절세의 관건이다. 과표를 낮추는 핵심은 뭐다? 바로 공제다. 여기서 우리가 상속과 관련된 공제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양대 축이다. 자, 그러면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다음 내용 같이 볼게요. 배우자 공제는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다. 그리고 일괄 공제는 5억 원이다. 일괄 공제 대신 기초 공제와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근엔 자녀 수가 적어 일괄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상속 재산 중 현금과 같은 금융 재산이 있다면 20%만큼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장례비, 금융재산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가 있지만 그 중에 상속세액을 결정할 정도의 큰 공제는 바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배우자 공제 내용입니다. 배우자 공제 최소액과 일괄 공제만 합쳐도 10억 원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10억 원보다 적으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상속세 규모는 같은 상속 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유무,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아내와 성인 자녀 2명을 둔 남편이 별도 유언 없이 3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를 보자. 이때 부인에겐 42.9%, 3.5분의 1.5, 즉 상속인 자녀는 1이고요. 배우자는 배우자 기여분이 있어서 법정 상속분 할 때 1.5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 둘과 배우자니까 3.5분의 1.5가 배우자 지분이 될 거고요. 자녀에겐 한 명당 28.6%, 즉 3.5분의 1의 법정 상속분이 돌아간다. 우선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뺀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배우자 공제는 12억 8,500만 원가량을 받는다. 배우자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인이 설령 자녀들과 합의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배우자 공제는 최대 법정 상속분만큼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빼면 과표가 12억 1,50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과표에 해당하는 세율은 최고 40%로 이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즉 납부해야 될 세금이 3억 2,6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상속세 자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신고세액 공제 약 3%죠. 3%를 빼고 나면 납부할 상속세는 3억 1,600만 원이 된다. 전체 상속재산의 10.5% 정도다. 만일 남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18억 5천만 원이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납부할 상속세는 1억 정도 된다. 자,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실효세율은 27.9%였다.
상속 재산이 50억 원이면 대략 13억 9,5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냈다는 얘기다. 2018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자 비율은 2.25%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집값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종부세처럼 상속세도 조만간 5%의 세금, 10%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 나온 부산 기사 봤죠? 1년 만에 10억이 올랐다 라는 기사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자산 가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10억을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면 이제는 상속세를 걱정을 하거나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모 한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년 주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 핵심 방법이라고 말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 공제 6억 원과 성인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면 10년마다 7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로 미리 재산을 분산해 놓으면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도 장점이다. 자, 제가 상속증여 절세 전략 1편, 2편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증여 관련된 내용 궁금하시면 위에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안내되는 기사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이 보시죠. 금융재산 공제를 고려해 상속재산을 현금과 같은 금융재산으로 분산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첫 번째 필요한 조치사항이고요. 두 번째, 건물을 상속할 땐 세입자에게 월세보다 전세를 주는 게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 전세금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절세 방법이고요.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장기간 입원한다면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내는 게 좋다. 왜? 그만큼 상속 재산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부모님인데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효도를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 것 같아서 내가 병원비를 다 냈다. 그리고 어차피 부모님이 아프셔서 들어가는 병원비를 내가 잠깐 내준 것 뿐인 거지 이거 나중에 상속재산에서 빼주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부모님을 내가 내준 건 그걸로 끝난 거지 부모님 상속재산에서 이 병원비만큼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있고 부모님 재산이 좀 있으시다라면 부모님 통장으로 체크카드 등을 연결해서 병원비를 납부하는 게 나중에 상속세를 생각한다라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상속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상속세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총 상속 재산 가액, 본래 갖고 있던 상속 재산에 간주 또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걸 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고요. 여기에 가산 상속 재산, 차감 상속 재산을 가감하면 상속세 과세 가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우리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또 물적 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10에서 50% 누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될 상속세 산출세액이 나오고 신고세액 공제 등을 차감하면 자진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인적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상속 공제는 앞에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에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 공제 5억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는 한 자녀 가구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초공제, 인적공제를 합친 것보다는 일괄 공제가 웬만하면 더 공제액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은 5억 공제를 가정을 하고요. 그 옆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등을 합칠 수 있습니다. 자,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라면 일괄 공제를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공제 2억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긴 재산이 얼마나 되면 상속세를 내게 될까요? 자,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도 있고 직계 존비속이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 그래서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0억이 넘어야 상속세를 낸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배우자가 없어요. 자녀만 있어요. 배우자는 없고 직계 존비속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네, 최소 5억, 일괄 공제 5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없으면 5억 이상 되어야 내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부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가 있고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최소 7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자, 배우자 단독일 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괄 공제 적용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 공제 5억 최소, 그래서 최소 7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홀로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배우자도 없고 직계 존비속도 없다. 그러면 최소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 상속공제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하다 라고 하면 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5억 원 이상을 배우자가 상속재산 분할한다 라면 1, 2, 3 중 작은 금액으로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은 뭐냐?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2는 기준금액 곱하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거기에서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표를 빼주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어렵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재산 곱하기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아까의 경우에는 30억 곱하기 배우자 한 명과 자녀 둘이었죠. 3.5분의 1.5를 곱한 게 12억 8천 정도 되기 때문에 기사에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그 금액. 그리고 세 번째는 30억. 셋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배우자가 8억이다. 그러면 8억과 12억 8천 그리고 30억 중 적은 거니까 어떻게 되죠? 8억만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까지 받아야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요. 상속 재산은 35억입니다. 세부담 최소화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배우자가 35억 원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20억만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10억만 수령해도 될까요? 아니면 배우자가 아예 못 받았을 경우. 자, 어떤 경우가 좋은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본으로 하나씩 계산해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배우자 공제는 미니멈 1, 2, 3 중 제일 작은 걸로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두 번째 35억 곱하기 법정 상속 지분 3.5분의 1.5를 계산하면 15억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0억. 요 셋 중 제일 적은 거니까 얼마를 받는 게 제일 현명하다? 네, 15억이죠. 15억을 받게 됐을 때가 세부담 최소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기사 다시 한번 볼게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을 빼고 배우자 공제는 12억 8,500만 원 가량을 받는다. 자, 배우자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인이 설령 자녀들과 합의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어떻게 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만큼만 된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배우자 공제액은 셋 중 적은 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실제 받은 금액 그리고 30억 곱하기 3.5분의 1.5 하면 이게 12억 8,500이 된다. 그리고 30억 셋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사에서 나왔던 표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볼까요? 자, 총 상속재산 30억, 배우자 1명, 자녀 2명 기준. 자, 배우자 상속공제는 30억 곱하기 3.5분의 1.5 해서 12억 8,500이 되고 여기에 일괄공제 5억을 차감을 하면 우리 상속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12억 1,500만 원. 그쵸?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합니다. 자,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 5억에서 10억까지는 30%,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그 세율 과표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될 그 세금의 기본이 되는 산출세액이 3억 2,6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총 내야 될 세금은 3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해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극 활용해라.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만큼 받아라. 그리고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상속하려는 건물이 있다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줘서 나중에 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만큼은 부채로 차감을 해서 상속 재산을 줄여라. 그리고 상속 전에 입원하면 병원비는 누구 돈으로 해라? 네. 피상속인이 부담하도록 유도해라.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에서도 안내를 했고요.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